가결렸음을 선포합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민식이법을 어긴 첫 사망사고와 상해사고가 잇따르면서 민식이법의 형량도. 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개인적으로 민식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사건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시청자분들도 꼭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 또 저희 보상멘토의 몇 가지의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민식이법은 기존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처벌 규정으로 정한 12가지 항목들 중에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면 기소하는 내용이 처벌 자체의 수위가 너무 낮아서 이것을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가 피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보고 피해자 측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민식이법으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하면 교특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어 있는 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를 상해케 하면 벌금 조항은 있는데 사망케 하면 벌금 조항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는 무기징역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의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특가법 제5조 1항부터 11항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보통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상습 강도 행위를 벌이거나 또는 보복운전을 하거나 대부분 고의성이 짙은 사회적 해악 범죄들을 이 특가법에서 적용하고 더 가중 처벌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특가법 자체에 민식이법이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범죄로 규정된 겁니다. 사실 이 점이 논란이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아이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나서서 해야 할 정말 100번 타당한 일입니다. 사실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수없이 많이 지나다니는 일도 그리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운전자나 스쿨버스, 학원버스 운전자들은 거의 매일 정해진 경로를 운행해야 하는데 판단이 온전치 않은 아이들이 갑자기 스쿨존에서 툭 튀어나와서 차량에 부딪히면 이제는 특가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승용차로 통학시키는 부모들도 역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른 자녀들을 칠 위험도 높아진 겁니다. 그렇게 사고가 불행하게 발생하면 운전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떠나 구속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테고 가장이 구속된 가정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겁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아이들이 갑자기 도로가로 툭 튀어나와도 무과실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이 처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 많은 분들이 바라는 건 아마도 아이들을 정말 잘 보호하자는 이 법의 신설 취지와 함께 법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인도에는 정말 의무적으로 펜스를 다 쳐놓고 아이들이 갑자기 정해진 횡단보도가 아닌 다른 도로가로 튀어나가지 못하게 하던지 또는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불법 주정차를 아주 엄격하게 감독해서 어떤 차량 한 대도 정차나 주차를 하게 하지 못해서 행여 인도가에서 아이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운전자 입장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이 함께 마련되었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누군가의 자녀들을 보호하다가 누군가의 한 가정이 파괴될지도 모르는 법, 교통사고의 특성상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도로가로 불쑥 나오는 아이들까지 예상할 수는 없는 우리들, 불행하게 꽃다운 나이에 차에 치여 사망하게 된 소중한 아이들, 또 그 슬픔을 견뎌야 할 그의 부모들,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법입니다. 시청자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 보상 멘토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